안녕하세요. 엄마들의 자존감 업, 몸값 업을 책임져줄 당신 브랜드 연구소장 조현심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엄마의 고민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지 전화 사연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엄마는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사연을 주셨나요? 네, 제 고민은 제가 지금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다 말씀드려도 돼요? 아, 네. 시간이 되면 다 해결해 드리고. 네, 제가 이제 첫 번째 고민은 육아휴직 하고 나서 남편이 가사 분담을 좀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애가 셋이라 맞벌이 할 때는 아이들 픽업이나 뭐 어린이집 뭐 이런 거 놀아주는 거를 조금 이제 맞벌이를 하니까 나는 해야 되겠다고 해서 조금 많이 도와준 편이었다고 하면, 이제 육아휴직 이후는 이제 거의 남편이 안 하려고 이제 해서 지금 예전에 뭐 6대4 정도로 이제 분담을 했다면, 이제 제가 볼 때는 한 8.5대 1.5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지금 조금 그게 많이 힘들어요. 그렇죠. 그럴 것 같으네요. 네, 두 번째 고민은요? 다 연결이 되는 건데, 이제 육아휴직하고 살림에 대해서 부담이 이제 있는 상태에서 가사 분담을 제가 전적으로 맡고 있는데, 제가 살림의 소질이 좀 없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 반복되는 이 살림을 내가 이제 끝도 없는데 왜 계속 해야 되지 하면서, 제가 배우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뭐 이런 설거지, 청소, 빨래 계속 끝이 없는 거를 내가 왜 해야 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살림이 하기가 너무 싫어요. 아, 살림이 싫어졌다. 오케이.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제가 이제 좀 장손이다 보니까, 남편이 장손이다 보니까 제사를 또 이번 해부터 받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삼중고가 되는 것 같은 생각에, 제 고민은 이제 가사 분담을 이제 안 해주는 남편과, 두 번째는 살림에 대한 부담과,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제사를 어떻게 이제 현명하게 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고민이에요. 그냥 딱 들어도 고민이네요. 네. 저도 사실은 아이 둘 키우면서 이제 일을 시작했는데, 일을 하기 전에는 저는 이 집에서 아이들만 키우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지나면 집에 있고 싶어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더라고요. 남편이 제가 쓰는 돈의 속도를 따라오질 못해요. 집에서 현모양처로 집에서 이렇게 살림하고 하는 거에 다 못 벌기 때문에 결국 제가 나와서 일을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화 주신 분이 조금은 결단을 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이 상태로 계속 가시잖아요. 그러면 불만이 폭발해서 결국은 남편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지게 될 거고요. 그 에너지가 이제 내가 불만이 터지면 아이한테도 가요. 네. 벌써 그러고 있죠? 목소리가 좀 떨려. 그리고 이게 시부모님한테 이런 제사 지내는 거는 정말 첨예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딱 나는 없고 전부 다 다른 사람을 위한 삶만 지금 살고 계세요. 그럼 불균형이잖아. 그냥 딱 봐도요. 이게 얼마나 이 균형 잡히지 않은 삶이 오래 간다는 건 사실은 언제 터질지만 다를 뿐이지, 시간의 문제지 곧 터질 예정이에요. 그래서 아마 눈물도 되게 많이 흘리실 거고, 말하다가 남편이든 뭐 하여튼 어떤 상황이든 상황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하고 때문에 자존감도 굉장히 많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목소리 작아지셨어. 좀 전에 컸는데. 맞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런 걸 좀 결정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기에 내가 결정할 게, 나에게 중요한 가치가 돈이냐 아니면 나냐, 이걸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뜬금없죠. 뭐냐면 가사 분담을 어차피 남편이 안 해주잖아요. 네.
그리고 저렇게 안 해주던 사람이 갑자기 난리를 쳐서 해준다 하더라도 반짝일 거야. 절대로 지속적으로 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이걸 뭘로 해결한다? 돈으로 해결하십시오. 그 일주일에 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그 도우미의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내가 집에 있다고 해서 뭐든지 다 내 힘으로 하면 아까 보니까 살림의 소질도 없다 그랬잖아요. 네. 이러면 하면 할수록 스트레스를 더 받거든요. 근데요, 제가 저희 남편이 좀 보수적이라서 좀 이렇게 그런 가사 도우미를 쓴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조금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살림을 할 때 뭐 식기세척기, 로봇 청소기 이런 걸 다 구비를 해놨는데도 왜 못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 결정해야 된다고. 네네. 이거는 남편의 이해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네. 네, 생활비의 일부를 떼서라도 그 가사 도우미의 도움을 받으세요. 한 일주일에 2번이든 3번이든 오전 시간에 3시간씩만 받으셔도 지금 그 일하시는 부분들의 1번, 2번은 상당 부분 해결이 되세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돈도 많이 안 들어요. 그리고 그 돈이 아깝고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르바이트를 하시든 다른 걸 하셔서라도 자기 개발을 하는 시간을 버셔야 돼요. 그걸 안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보다 더 이 좋아질 상황보다 더 나빠질 상황만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쵸. 그리고 남편이 가부장적이라고 하는데 아버지는 아니잖아. 남편이잖아요. 네. 그쵸. 그리고 이게 아이들이 지금 3명이나 있잖아요. 네. 당당하셔도 돼요. 막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 존재에 대해서 먼저 외치고 알리지 않으면 상대방이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못 알아줍니다. 그리고 그 가부장적으로 하는 부분들을 내가 받아들여 줬기 때문에 남편도 계속 그래도 된다라는 게 몸에 습관화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 한 번 정도는 결단을 하고 그렇게 시키는 대로 눈치 보면서 사는 사람이 내가 아니야라는 걸 외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리고 대신에 그렇게 외치잖아요. 커밍아웃을 하고 나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다시 힘들거나 상황이 뭐 외부에 나가서 일을 하시거나 뭐 할 때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다시 남편의 그늘로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하고 내가 독립적으로 내 일을 하겠다. 처음엔 당연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인정받거나 잘하거나 하지 못할 거니까 처음이니까. 그런데 그런 무시하거나 이러더라도 내가 내 일을 포기하지 않고 하는 그 축적될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럴 때 인정받는 부분들을 조금만 내려놓으시고요. 그냥 내가 해야 될 그 일에 집중하는 그 시간을 벌고자 투자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건 또 다른 사람한테는 일자리 창출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 시간의 이 가치를 스스로 올리지 않으시면 다른 사람도 나에 대해서 존중하거나 인정하지 않아요. 특히 남편은 더합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보다 앞으로 1년 뒤, 3년 뒤, 5년 뒤를 생각하시고요. 그 시간이면 아이들도 크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만큼 엄마인 나도 성장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시고요. 결심을 하면 행동한 게 바깥으로 보여야 되잖아요. 당연히 초보니까 서툴 거예요. 그리고 돈으로 봤을 때는 차라리 그냥 집에서 내가 집안일을 하는 게 저렴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투자하십시오. 본인한테 투자하시고요. 그리고 나의 시간을 쓸 수 있을 만큼 그 시간을 다른 사람의 시간을 사서라도 내 시간에다 투자하시는 건 이건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 기억하시죠? 돈이냐? 나냐? 결국 돈의 가치만 생각하면 눈치 보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결국 하고 싶은 일은 끝까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내 시간에다가 투자를 조금 시작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투자하시란 얘기예요. 그 돈을. 그렇게 해서 남편의 가부장적인 거에 눈치 보느라 본인이 내가 하는 일에 확신이 없어서 사실 그 눈치를 보는 거거든요. 일단 본인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뭐라도 시작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육아휴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직장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당하셔도 된다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몸 망가지고 나중에 뭐
다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으면 그때는 그 하소연을 누구한테 하시겠습니까? 남편 때문에 이렇게 살았다고 얘기하실래요? 아이들 때문에 나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얘기하실래요? 아, 네. 그쵸? 그래서 지금 네. 당장도 힘든 거 아는데 지금 당장 말고요. 딱 1년 뒤, 3년 뒤, 5년 뒤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큰애가 4학년이잖아요. 이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지금으로부터 한 6년 뒤, 5년 뒤, 6년 뒤잖아요. 그 나이 때 성장해 있을 엄마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 네. 그러면 지금의 조금 전쟁과 혼란과 이 아우성은 그냥 당연히 거쳐야 될 과정이다 생각하시면 아마 해볼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 저는 응원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네. 도우미의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그리고 네. 본인에게 투자하십시오. 어떻게 좀 솔루션이 되셨습니까? 아, 네. 이런 생각만 해봤지, 그렇게 이렇게, 예, 강하게는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제 마지막 고민은, 네. 그거는 너무 개인적인 것 같긴 한데. 개인적인데 솔루션은 드릴 수 있어요. 네. 그 제사 음식을 본인이 꼭 본인의 손으로 해야 정성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죠?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요. 또 이제 올해가 처음이고 하니까, 처음은 하고 다음부터는 어떻게 살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처음이 중요합니다. 처음이 중요해요. 처음에 네. 요즘에 그 전문가들이 만든 제사 음식 있어요. 네. 정성스럽게 잘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데코레이션 하는 데다가 힘을 쓰세요. 미리 주문해 놓으면 네. 그거 이렇게 막 내가 낮에 해도 어차피 다 식어요. 제사 음식은 어차피 식은 밥을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만들다가 진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실제 제사할 때 표정 관리부터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 제사도 아니에요. 그죠? 본인의 제사를 먼저 치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정성은 내가 꼭 하는 게 아니라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이 준비하는 과정에 정성이 묻어나면 될 것 같고요. 상 다 차리고 예쁘게 차려놓은 다음에 정성스럽게 절하고 술 드리고 그 다음에 재미있게 그 과정 속에서 이 시간을 좀 남기신 다음에 그 에너지로 이 조상을 추모하거나 하는 게 진짜 제사의 의미라고 생각을 딱 하시고요. 그렇게 정의를 내리십시오. 기존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했으니까 그거 쫓아하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사 문화 지금 처음이시잖아요. 네. 우리 집의 제사 문화는 직접 만드셔도 돼요. 꼭 안 좋은 이 문화를 답습해가지고 하면서 제사 때마다 전쟁 치르시고 싸우고 그 이후에 명절 증후군, 제사 증후군 있어서 힘들어하시는 그 삶을 왜 똑같이 꼭 반복하셔야 돼요. 저는 몰라서 다 했어요. 정말 뼈마디가 바스러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차피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다 사오더라고요. 우리 형님들도 거의 다 사고 마지막에 한 개만 하고 하니까 어차피 20년을 그렇게 한 다음에 몸이 아픈 다음에 정신 딱 차려서 하는 것보다 지금 딱 젊은 세대시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젊은 세대답게 깔끔하게 먹음직스럽게 잘 준비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제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셔서 이 집안 전체에 대해서 파탄을 일으키는 그 일을 안 하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엄마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어요? 네, 되게 명쾌하시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제가 다 지나와서 이거 아니면 안 돼. 있어요. 너무 딱 길을 제시해 주시니까 되게 속이 뻥 뚫리는 것 같고 좋아요. 네. 그래도 내가 여자로서 며느리인데 하나는 해야 되겠다 싶으시면 전체 중에 딱 한 가지만 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그렇게 준비하시면 충분히 제사 잘 넘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제사에 임하는 새로운 마인드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도 많았는데 다 성실하게 답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자, 이 고민 말고도 이제 나중에 일하면서
네. 커리어 맘으로서 또 고민이 생기시면 이렇게 맘TV에 댓글 남겨주시면 이렇게 사연을 통해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게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 주어지든 솔루션은 있습니다.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